오늘 세미나는 육지와 해저에 있는 일반적인 쓰레기 항목의 글로벌 핫스팟에 대한 사회경제적 영향이라는 논문입니다. 논문 생긴 걸 먼저 한번 보고. 네. 이 논문은 글로벌 인바이러먼탈 체인지라고 하는 논문에 아주 최근에 실렸나 보죠. 아직 이게 아티클 인 프레스이고, 논문을 발표한 사람들은 이제 일저자와 그 교신 저자를 그 시사이로의 데니스 아디스티나 뭐 크리스 윌콕스가 참가를 했고, 이게 오션 컨저번시의 니콜라스 말로스와 그다음에 패디의 뭐 래시, 캠벨 이런 사람들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논문의 원 데이터는 이제 오션 컨저번시의 ICC와 패디 프로젝트 웨어 패디의 다이브 어게인스트 데브리라고 하는 이제 수중 정화 조사의 데이터를 써가지고 낸 논문입니다. 논문 요약문보다도 사실은 하이라이트가 더 핵심 내용을 잘 이렇게 보여주죠. 분류 포인트 한 5개 정도로. 그래서 이거 논문 웹사이트에 가니까 하이라이트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논문 보실 때 앱스트랙트조차도 읽기 힘들다 그러면 하이라이트 먼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하이라이트는 핫스팟은 육지와 해저에서 이질적인 특성을 보이고 쓰레기 종류마다 패턴이 다르다. 그다음에 잘못 관리된 폐기물, 그러니까 미스매니지드 웨이스트겠죠. 그런 폐기물이 단일 국가나 강에 국한되지 않고 국경을 넘나드는 문제이고, 일회용품으로는 포장지, 병, 비닐봉투 등이 많았고, 쓰레기 밀집지는 인프라스트럭처, 사회기반 시설과 관련이 되어, 그러니까 사회기반 시설이 잘 발달된 데에 오히려 많고, 대신에 국부, 내셔널 웰스,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나 뭐 똑같은 건데 야간 조명이 이렇게 밝은 곳들이 잘 사는 지역이잖아요. 그런 지역에 오히려 쓰레기는 적었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나왔던 이런 이 논문에서는 헤테로제니어스 하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이질적인 분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한 나라나 지역회 단위의 큰 범위에서의 어떤 관리 정책보다는 국가별로 그러니까 국가보다 더 하위 단계 서브 내셔널 수준에서의 핫스팟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이라이트해서 밝히고 있고요. 요약문 번역된 걸 읽어보면 여기서 이제 anthropogenic debris라고 인위적 쓰레기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플라스틱이에요. 나중에 본문 중에 제가 이게 좀 문제가 있는데 어쨌건 인위적 쓰레기로 인한 해안 환경의 오염이 점점 더 세간의 주목을 받으면서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커먼 데브리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흔한 쓰레기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리적 요인의 영향을 글로벌 규모로 평가를 했는데 육지와 해저에서 가장 많이 보고된 10개 항목의 쓰레기 밀도와 사회경제적 동인을 각각 비교해서 116개, 118개 국가에 걸쳐서 한 22,000건의 육상, 7,300건의 해저 정화 및 조사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전 대륙에서 다양한 종류들의 쓰레기들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전 지구적이고 또 헤테로제니어스 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또 국경을 초월한 특성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해결책 구현을 위해서는 서브내셔널 방식의 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연구 결과가 보여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일회용 플라스틱으로 만든 음식과 음료 포장재가 쓰레기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개별 쓰레기 핫스팟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다르게 움직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총 쓰레기 숫자는 인프라 가치에 따라 증가하고 국부에 따라서 감소했다라고 하면서 그리스 아테네, 튀니지아의 튀니즈, 페루 리마 같이 기반 시설은 밀집하지만 소득은 낮은 지역에서 오염 현상이 발생하고 이런 데가 핫스팟이었기 때문에 이런 발견을 바탕으로 정책 입안자와 시민 모두가 환경에 유입되는 이물질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구체적인 기회를 식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앱스트랙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논문으로 가볼까요? 요약문은 좀 전에 봤고 오늘 좀 키워볼까? 표 그림부터 보면 네, 이 그림이 이제 육상기 쓰레기의 그 덴시티를 1도 1도로 된 사각형에다가 이렇게 그 기존의 ICC와 DAD 결과를 가지고 프리딕션 한 거죠. 그래서 이 그리드 안에 있는 해안선 1km에는 쓰레기의 밀도가 얼마나 될지, 그리고 해저에는 1제곱킬로미터당 쓰레기 밀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위에 거는 이제 해안선, 밑에 거는 수중 시플로의 덴시티를 이렇게 예측을 해가지고 요 제일 높은 것을 100이라고 봤을 때 빨간색으로 갈수록 더 핫스팟이라는 거죠. 네, 상대적으로 요 밀도의 퍼센티지 퀀틸을 구해 가지고 줄을 이제 이게 위에 거는 뭐 천 몇백 개 되잖아요. 네, 그걸 다 1등부터 밀도를 줄을 세워 가지고 100%부터 이렇게 쭉 해서 핫스팟들을 표시를 한 겁니다. 지도에. 물론 이 결과는 이제 그 표준화를 시킨 거죠. 그 조사에 투입된 노력이라든지 뭐 참가자 숫자, 뭐 해안선 길이 이런 것들을 표준화를 해가지고 예측을 한 거고. 그래서 구한 핫스팟의 목록을 이런 식으로 이제 1도니까 28 마이너스 16 이런 식으로 스페인의 카나리 아일랜드 이런 곳이 이제 세계에서 제일 오염된 육상기인 쓰레기에 제일 오염된 지역이고 뭐 밀도는 한 15,000, 16,000 정도 되더라라는 거고, 시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엑스머스라는 지역에 1제곱킬로미터당 5,000개가 넘는 쓰레기가 있었고, 뭐 그중에 이제 담배꽁초라든지 뭐였지, 여기는 피싱 기어죠. 피싱 라인이었나? 네, 피싱 라인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렇게 핫스팟들을 앞에 거는 총 쓰레기, 뒤에 쪽은 대표적인 육상과 해상기인 쓰레기로 봐가지고 전 세계에 이제 핫스팟들을 이렇게 쭉 식별을 했고요. 그걸 역시 지도에 시가렛, 피싱 라인, 플라스틱 바틀, 푸드 래퍼, 플라스틱 백, 플라스틱 피스 이런 식으로 그림에 지도에다 표시를 했습니다. 이 표는 조금 줄일까? 네, 지역별로 그 역시 플라스틱 이게 세부 종류별로 핫스팟을 표시를 한 거고요. 네, 역시 뭐 이렇게 순위, 위경도, 국가, 밀도 이런 식으로 쭉 표시를 했습니다. 이게 돌아가 있지만 있는 녀석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요 사회경제적 요인이 그러면 이 쓰레기의 밀도에 영향을 주는지를 모델에 돌려서 일종의 다중회귀 분석을 한 건데, GAM이라고 하는 일반화 갑법 모형 이라고 하는 GAM을 써가지고 베스트 모델로 봤을 때 보시는 것처럼 담배꽁초 빼고는 다 이 GNI, 그러니까
소득이 총국가 소득이 증가할수록 쓰레기가 이제 감소하죠.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일수록 쓰레기가 줄어드는데 담배꽁초는 예외였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VOI가 이제 이게 인프라스트럭처가 많은 지역일수록 이게 1도 그리드의 그 사각형으로 봤을 때는 인프라스트럭처가 많을수록 쓰레기가 늘어나더라라는 거고, 그 다음에 NL은 나이트 라이트, 그러니까 밤에 불빛이 환할수록 요 앞에 그 인프라스트럭처라고 웰스를 합쳐놓은 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더 좁은 범위에서 인프라스트럭처가 밀집된 지역일수록 육상 쓰레기는 늘어난다라는 거고, 근데 미스매니지드 웨이스트하고 이게 또 관계가 선명하지는 않죠. 인구도 마찬가지고요. 시플로 데브리 같은 경우에는 양상이 비슷하지만 이제 그 인프라스트럭처하고 육상적인 쓰레기만큼 이런 관계가 없고, 심지어 이게 마이너스 관계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본문에 보면은 육상의 이런 인프라스트럭처 때문에 생긴 쓰레기가 바다까지 바로 이렇게 흘려 내려가지는 않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이블 4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오그래픽 파라미터이죠. 그래서 거기는 뭐 이제 도로부터의 거리, 철로부터의 거리, 연안과의 거리, 강과의 거리 하고의 관계를 했는데, 이게 재미있다고 해야 될지 신기하다고 해야 될지, 이 도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쓰레기가 늘어나는데 철로부터는 멀어질수록 쓰레기가 줄어드는 거죠. 예. 그리고 코스트에서 멀어질수록 육상기인 쓰레기는 늘어나고, 리버에서도 멀어질수록 육상기인 쓰레기가 늘어나는 양상이 있고요. 근데 시플로 같은 경우에는 이 인프라스트럭처하고 별로 관계가 이렇게 그렇게 선명하지가 않다,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 5는 랜드 유즈를 이렇게 봤는데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뭐 어쨌건 파퓰레이션 센터로서 도시와 이렇게 주거지, 그 다음에 마을, 크랍랜드, 레인지랜드, 포레스트, 이렇게 토지 이용을 나누고 그걸 다시 세부적으로 어반이냐 뭐 세틀먼트냐 레지덴셜이냐, 이 라이스겠지. 네, 라이스가 어디 있지? 라이스 야구가 저쪽에 있나? 어쨌건 뭐 ERR은 뭐 이리게이티드, 그러니까 관계된 농지인지 뭐 크랍인지 뭐 페스토랄인지, 하여튼 이걸 다 이제 요 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6개 되는 것 같은데 6개를 다시 세분해 가지고 그 토지 이용에 따라서 관계를 봤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엄청 복잡하다. 예, 이 헤테로지니어스하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게 시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오션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다 난 어플리커블로 이렇게 나오죠. 예, 근데 토지 이용하고도 뭐 일부 쓰레기 항목들은 상당히 유의미한 관계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논문의 핵심 내용의 전부인데 아직 15분밖에 안 됐으니까 본문들을 쭉 살펴가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제가 이제 첫 번째가 딱 걸렸는데, 이게 이제 앤스로포제닉 데브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뒤에 이제 그게 이제 플라스틱이 대부분이다, 뭐 퍼티큘러리 플라스틱이라고 했는데, 이 앞에 자기들이 인용하고 있는 게이어의 논문은 플라스틱에 대한 논문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대부분이 플라스틱이라고 하면서 이 논문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처음에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뒤에 캔 이런 게 있어가지고 플라스틱만 대상으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용은 플라스틱 논문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인공적인 해양 쓰레기 전체를 이렇게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핫스팟을 우리가 식별하는 것이 특히 로컬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라든가 뭐 리버 인풋이라든지 이런 이제 요인 관리 이런 데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특히 뭐 우선순위 식별에서 중요한 게 되잖아요. 그래서 핫스팟의 소시오 이코노믹 드라이브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찾아서 특히 이제 업스트림 소스 를 통제해서 쓰레기를 이제 환경으로 들어오는 양을 줄이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논문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뭐 이제 해양에서는 이제 커런트 같은 게 unpopulated area까지 특히 이제 리모트 아일랜드 같은 곳이나 그 다음에 뭐 아크틱, 안타르틱 이런 곳까지 쓰레기를 옮기잖아요. 하여튼 그런 영향들도 있기 때문에 시플로우까지 같이 이 논문에서 연구를 했다 그러고요. 그건 이제 뭐 아까 나왔지만 정책을 우리가 통해서 쓰레기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을 어떻게 정책에 활용할 거냐라는 걸 보기로 했고, 뭐 이전에 보면 이제 그것들이 그 관계가 돼 있다는 거죠. 특히 뭐 인구가 밀집한 뭐 도시 어반 센터에서 가까울수록 쓰레기가 많고 그런 논문들이 많이 있었는데, 과연 실제 그런지를 검토해서 디시전 메이커가 어떤 정책을 판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걸 특히 키 아이템을 중심으로, 모든 쓰레기를 다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건 힘들기 때문에 특히 뭐 컨슈머 굿이라든지 이런 것들 키 아이템을 찾아서 어떻게 그걸 관리할 거냐 라는 거, 특히 뭐 이제 그것의 가치와 비용, 그 다음에 만들어지고 사용되고 버려지는 생애 주기 이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관리 정책을 내는데 기여를 하고 싶고, 그래서 이 논문의 핵심 질문은 글로벌 핫스팟이 어디냐 이거죠. 온랜드와 시플로에서. 그 다음에 지오그래피와 소시오 이코노믹 드라이버가 뭐냐, 이 핫스팟의 분포를 설명하는 그걸 찾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메소드로 넘어갈까요? 메소드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자료는 ICC의 2011년부터 2017년까지의 데이터와 패디 프로젝트 웨어의 다이브 어게인스트 데브리라고 하는 수중 정화 조사 결과를 쓰는데 전형적인 시티즌 사이언스 프로그램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제일 사실은 제가 봐도 힘들었을 이 논문에 제일 가치, 투입된 노동력, 투입된 시간의 가치가 제일 어디에 있냐 보면 클리닝과 밸리데이션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엄청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다른 방법인데다가 ICC는 또 2012년, 13년 이때 조사 카드 항목을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것들을 이제 매치시켜 가지고 43개의 아이템과 아더, 그러니까 42개와 아더로 43개로 맞춰내는 게 제일 힘들었을 거고, 그 중에 이제 10 most abundant 아이템을 식별해 가지고 그것의 덴시티를 위경도 1도씩의 그리드에다가 프리딕션을 해서 핫스팟을 예측을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표준화는 랜드 같은 경우에는 1km, 시플로우 같은 경우는 1제곱킬로미터의 밀도를 예측을 했는데, 거기는 이제 표준화를 위해서 number of participants나 distance or area of cleanup, 그 다음에 cleanup duration 같은 이게 cleanup effort라 그러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오래 많이 청소를 했는가가 사실은 이 그 클린업에는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놈들을 고려해 가지고 얘들을 이제 프리딕트로 해서 역시 이것도 갭 모델로 해 가지고 요걸 어떻게 이놈들을 그 조합했을 때 제일 예측력이 높아지는지 AIC 값이 제일 낮은 걸 해 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참가자 숫자는 중위수, 중위수의 참가자 수, 그 다음에 해안 길이 내지는 해저 정화 면적, 그 다음에 정화 지속 시간, 이런 걸 표준화해서
그 1도 그리드의 밀도를 예측을 했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핫스팟을 찾은 거죠. 탑 20 그리드 셀을 찾았고 또 탑 10 most abundant 아이템에 대해서 또 이렇게 지역별 핫스팟을 아까 표해 본 것처럼 식별을 했습니다. 소시오 이코노믹 파라미터는 뭘 했냐면 여기 GNI 그로스 내셔널 인컴 국가 총 수익을 1번 그러니까 국가의 부의 수준이죠. 얼마나 잘 사는지. 그다음에 지역 단위로는 인프라스트럭처의 가치 5제곱킬로미터 범위 안에 그다음에 라이팅 앳 나이트 그러니까 밤에 얼마나 그 지역의 불빛이 환한지를 이 어떤 그 지역의 부의 수준에 대한 프락시로 썼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스매니지드 플라스틱 웨이스트 프리딕션이 우리 잠백 연구에서 썼던 걸 그대로 갖고 왔고 그다음에 뭐 인구라든지 이런 것도 썼다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 뭐 별로 관계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게 일반적으로. 그다음에 지오그래픽 베리어블은 랜드 유즈를 21개의 앤스로포제닉 바이옴스라고 나눠가지고 뭐 population density, land use, vegetation cover 이런 것들을 아까 본 것처럼 굉장히 그 6개의 카테고리 밑에 또 세부로 분류를 하고 뭐 수중 정화는 이제 토지 이용을 오션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클린업 사이트가 도로, 레일웨이 스테이션, 코스트라인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 리버에서 떨어져 있는지를 해가지고 여기 역시 이제 그 R에서 갭 모델을 써가지고 뭐 참가자 숫자라든지 이런 걸 스무드 펑션으로 했고 그 다음에 디스턴스와 에어리어는 이제 오프셋으로 보정을 해가지고 회귀 분석을 했는데 사실 앞에 나오는 이런 것들이 서로 보면 이렇게 뭐라 그럴까 파퓰레이션하고 뭐 대표적으로 인프라스트럭처 밸류 이런 것들은 그 자체가 상관관계가 높겠죠. 인프라스트럭처가 많으면 파퓰레이션도 많을 거잖아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콜리니어 공선성이라는 걸 가지면 두 개가 똑같은 건데 둘 다 이제 같은 모델에 한 번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코릴레이션 코피시언트가 0.7 이상인 놈들은 이제 순차적으로 제거해 가면서 그 AIC 뭐 값이 제일 낮은 그러니까 변수는 적게 쓰면서 예측력은 높아지는 그 파시모니어스한 그러니까 아주 인색한 방법으로 했을 때 예측이 제일 잘 되는 모델을 베스트 모델로 찾아가지고 앞에 이런 사회경제적인 내지는 지리적인 요인들이 쓰레기 핫스팟의 예측에 얼마나 유의한지라는 걸 아까 우리 표에서 봤던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표시를 해준 거죠. 네. 방법까지 뭐 혹시 질문이나 질문하실 거 있습니까? 그러면 넘어가서 결과로 가면은 결과는 우리가 표 그래프를 통해서 다 확인했어요. 그래서 10개의 그 온랜드에 제일 많은 쓰레기 아이템 뭐 시가렛 벗, 푸드 래퍼, 플라스틱 비브리지 바틀 캡 뭐 쭉쭉 이렇게 나오고 시플로우 같은 경우는 피싱 라인, 플라스틱 피시스, 글래스 바틀 그러니까 글래스 바틀이라든지 메탈 캔이라든지 이런 놈들이 플라스틱이 아니기 때문에 이 논문의 앞부분을 플라스틱으로 시작한 게 아니고 앤스로포제닉 데브리로 이제 범위를 넓혀놓고 시작을 했다는 거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12년에서 13년 사이에 이게 조사 카드가 바뀌어가지고 하여튼 그런 것들을 맞춰낸 작업의 결과가 나중에 서플멘터리 인포메이션에 빠르게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뭐 이제 핫스팟을 예측을 했더니 굉장히 약한 레티튜디널 패턴을 보이는데 쉽게 말해서 뭐 좀 못 사는 나라들이 있는
우리가 주로 사우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의 쓰레기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고, partially landlocked sea, 그러니까 뭐 반폐쇄성 해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에 더 쓰레기가 모이는 것 같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지역들로 뭐 아까 나왔지만 뭐 스페인의 까나리 아일랜드라든지 뭐 하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 시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조사 자체가 이게 그런 사우스 나라들보다는 영국의 뭐 잉글리시 채널에 있는 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레이크 미시간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오히려 발견된 뭐 그다음에 뭐 칠레, 오스트레일리아, 그리스 뭐 이런 데도 있지만 어쨌건 지역적으로 이건 그러니까 결과의 분포라기보다는 샘플링의 특성을 이 결과에 오히려 나타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핫스팟 중에 이제 시가렛버드하고 뭐 피싱 라인이 대표적인 육상과 해상기인 쓰레기일 건데, 그걸 쭉 이렇게 보면 시가렛 핫스팟은 유럽이나 미국, 카나다 같은데 나오고, 대신에 뭐 다른 이제 플라스틱 비브리지 바틀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얘기한 트로픽 지역에 뭐 아프리카라든지 저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이런 나라들에서 주로 보였고요. 피싱 라인은 뭐 오스트랄리아, 미국, 뭐 UK 뭐 이런 데서 보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개별 아이템들 이야기하는데, 그다음에 뭐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푸드 래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부 지역에 많이 나타났고, 뭐 전체적으로는 이게 까나리 아일랜드 뭐 이런 데가 이렇게 제일 높았고, 뭐 하여튼 지역별로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각 개별 아이템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 핫스팟을 해가지고 그 뭐 서플멘터리 인포메이션에 있는데 그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소시오 이코노믹 팩터가 사실은 이제 랜드 베이스드 데브리 같은 경우에는 76% 정도를 설명을 한다 그러고, C플로는 상대적으로 좀 약하죠. 아까 봤던 것처럼 플러스 마이너스가 적었잖아요. 예. 근데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좀 복잡해요. 이게 잘 딱 선명하게 안 보이고, 근데 그게 이 논문의 이제 핵심인데, 지역마다 다 다르다 라는 건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는 이제 뭐 GNI라든지 인프라스트럭처 밸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그다음에 그 밤에 조명의 밝기 이런 것들은 쓰레기 밀도에 확실히 영향을 주는 것 같다. 특히 육상기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시가렛 버스 GNI에 따라서는 늘어나고, 그다음에 GNI가 늘어나면 C플로우 AD는 또 줄어드는 뭐 그런 것도 있다 그러고요. 뭐 하여튼 복잡합니다. 그래서 담배꽁초나 푸드래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이어 이코노믹, 소시오 이코노믹 스테투스일수록 이렇게 쓰레기가 더 많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C플로우 AD에 대해서도 합계 숫자는 서로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다. 더 높을수록 쓰레기가 많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미스매니지드 웨이스트는 푸드래퍼라든지 이런 푸드래퍼에 대해서는 높았지만 다른 데 대해서는 낮았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항목별로 들어가면 복잡해 가지고 설명을 좀 하기가 그런데, 근데 population density는 no significant effect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여튼 그게 오히려 이제 그 해당 지역으로 갔을 때는 인프라스트럭처 밸류가 오히려 population density보다는 더 좋은 어떤 프리딕터 변수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고, 이거 이제 지리적 요인으로 가면 더 복잡한데,
어쨌건 distance from coastline과 river가 육상기인 쓰레기의 양하고 상관이 있다 그러는데 도로에서 멀어질수록 쓰레기가 많다. 강에서 멀어질수록 쓰레기가 많다. 이게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든데 그렇지만 종쌤이 얘기한 것처럼 도로에서 멀면 쓰레기가 쌓여도 치우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건 발생 요인이라기보다는 뒤에 그것도 나오는데 발생 요인이라기보다는 관리 요인이 더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에서 내려서 치우지 않는. 근데 그 아까 그 철도는 철도가 아니고 철도역이었네요. 네. 네네. 철도는 지나가는 데만 쓰는 거고 도로는 아무래도. 네네. 그러니까 철도역도 오히려 파퓰레이션 센터나 인프라스트럭처하고 더 가까운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플로 같은 경우에는 뭐지? 하구에서 먼 데서 더 많이 이렇게 발견됐다 그러죠. 뭐 그것들은 이제 코스트라인에서 멀어질수록 이게 뭐 있었지? 네네, 멀어질수록 해상긴 쓰레기. 다음 페이지 나오겠네. 로프가 늘어나니까 이건 이제 업 활동, 해상 활동이 늘어나면서 시플로에서는 쓰레기가 늘어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리적 요인 이런 것들 그냥 넘어갈게요. 뭐 피싱 라인이나 기어는 파퓰레이션 센터에서 멀어질수록 이제 줄어드는 당연히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디스커션으로 가면 뭐 앞에 제가 계속 이제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그것처럼 핫스팟이 헤테로지니어스 한 성격을 가지고 그렇지만 이제 푸드나 비브리지 패키징이 메이저 컴포넌트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 복잡한 거에서 패턴을 찾았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GNI와 인프라스트럭처 밸류와 나이트 라이트가 이렇게 뭐 영향을 많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어떤 것들은 기존의 연구 결과하고 서로 이렇게 모순되는 게 있었는데 그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샘플링 레짐의 차이에 따라서 한마디로 말해서 뭐 담배꽁초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건 ICC를 되게 해수욕장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좋은 곳 내지는 쓰레기 오염이 집중되어 있는 곳 이런 곳에서 연안장 행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샘플링에 의한 그 영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롱텀 시티즌 사이언스 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이제 사이트 셀렉션이라는 것이 그 뭐라 그럴까 대표적인 쓰레기 종류나 양을 추적하기 위한 조사와는 다른 성격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뒷부분에 이제 시티즌 사이언스의 가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넘어가고요. 그것도 뭐 와이드 스프레드하고 어번던트하다라고 하는데 뭐 또 로컬 익셉션이 있더라. 그리고 뭐 스페시픽 컨트리에서만 나타나는 현상도 있더라라고 하면서 이게 헤테로지니티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인클로즈드 베이나 뭐 호수 이런 데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특히 시플로 데브리는 핫스팟이 있었고요. 또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이제 클린업뿐만 아니고 이게 그 리서스펜션 그러니까 가벼운 쓰레기는 물이 들면 떠내려가겠죠 다시. 근데 무거운 쓰레기는 거기 남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뭐라고 해놨지? 인풋과 다이나믹에서 하여튼 그런 것들이 더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지만 뭐 푸드나 비브리지 같은 경우에는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과 그 다음에 그 인더스트리에 대한 규제와 참여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관리를 개선할 여지가 더 많다. 그래서 그거는 behavioral, cultural practice와 socio-economic drive를 이렇게 정책을 통해서 변경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계속 나오죠. 이 세 가지 가 제일 most consistent한 predictor였다. 이런 설명 넘어갈게요. 뭐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인구라든지 mismanaged waste 이런 것들이 그 only limited number of item이나 subset of total에만 영향을 주고 그다음 뭐 exception도 뭐 여러 종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시가렛 벗이나 피싱 기어 같은 경우는 레저라든지 레크레이션이랑도 관계가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은 넘어갈게요. 또 클리닝 서비스나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서비스가 파퓰레이션 덴스 에리어에서는 더 잘 되겠죠. 내지는 청소도 더 많이 일어나고 그런 발생 요인보다 사후 관리 요인이 쓰레기 밀도에 더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인프라스트럭처하고 랜드 그 육상기인 쓰레기는 관계가 많았지만 해상하고는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육상의 쓰레기 밀도가 높다고 해서 그것이 시플로까지 가지는 않는 것 같다고 했지만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이게 샘플링 바이어스가 있다는 거 이건 DAD의 프로그램에서 조사된 거기 때문에 이게 전 세계의 해양 쓰레기 특히 수중 쓰레기 분포하고 연관짓기는 어렵다. 그 인프라스트럭처가 뭐다 이건 안 나와 있죠. 안 나오고 저는 이 논문 뭐예요? 제일 인프라스트럭처가 여기서 말하는 인프라스트럭처? 게다가 인프라스트럭처 수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밸류 오브 인프라스트럭처라고 그러니까요, 표현한 맞아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멕시코 같은 데서는 도로나 뭐 유흥시설 이런 유흥시설 인프라스트럭처가 그 시설이 더 가치가 높다라고 여겨지나 이런 의문이 좀 들어요. 네, 그 부분 나중에 올라가가지고 한 번 더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뭐 비슷한 얘기인데 cultural social norm이라든지 local legislation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영향을 줄 수가 있고 특히 뭐 이게 거의 마지막 강조점일 것 같은데 fine scale socio-economic data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이제 1도 범위에 걸 이렇게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과연 우리가 이 팀하고 해봤지만 거기서 활용하는 이 사회경제적 지표의 글로벌 데이터셋이 진짜 우리나라의 그 지역에 그걸 반영하고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110kg거든요. 네네. 자기들도 110 곱하기 110인가? 네, 110kg 곱하기 110kg니까 우리나라 도시에 생각하면 그게 뭐 다 전 세계 110은 아닐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럴 거잖아요. 아니, 위도에 따라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드가 그리드가 1 110 똑같죠. 곱하기 110이거든요. 1도 곱하기 1도. 그런가? 네, 제가 지난번에 그런 저 국지방으로 가면 좁아지는 거 아니에요? 어쨌건 네. 그러니까 와, 맞아요. 네. 맞아요. 아이고 디스커션이 많네. 근데 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네. 봐가지고 핵심적인 거 없으면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재활용의 그 파이낸셜 밸류와 인센티브 뭐 이런 것들도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얘기잖아요. 우리가 그냥 수없이 하고 있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의미를 가지는 건 자기들이 실제로 글로벌 데이터셋을 1도 단위로 분석을 해봤을 때 이게 굉장히 헤테로지니어스라는 걸 통계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말이 야 이거는 이 연구 안 해도 할 수 있는 말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쓰레기의 웨이트나 보이안시 뭐 이런 것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영향을 준다. 뭐 밀도에 대한 이야기들 차이들 그것이 어디에 가서 쌓일지 이런 데 대한 얘기들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로우 웰스 하이 인프라스트럭처 로케일스가 제일 핫스팟이 될 가능성이 많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건 반복되는 얘기라서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그 인포스먼트와 뭐 교육, 특히 학생, 인센티브가 특히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건 로우 소시오 이코노믹 에어리어일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요새 이제 ODA나 이런 데 관여를 많이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런 수단들이 이렇게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시티즌 사이언스의 어떤 뭐 발전 방향 이런 데 대해서 이제 퀄리티 데이터가 필요한데 시티즌 사이언스 스베이가 로어 코스트로 굉장히 넓은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 이제 퀄리티 데이터를 찾아내고 이렇게 설계하는 것의 중요성, 그 다음에 이제 시티즌 사이언스에서 진짜 이게 스트래티파이드 랜덤 디자인이 가능할까? 하겠죠. 별도의 프로젝트를 만든다면. 자기들은 되게 이걸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론 그 논문 결과하고 자기들이 시사회로 해서 왜 그 전 세계적인 결과에서 특히 스트래티파이드 랜덤 디자인을 통해서 샘플링 사이트를 정하는지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데이터 밸리데이션의 중요성, QA/QC의 중요성, 그래서 얘기를 하고 특히 이제 underrepresented countries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그거에 이제 시티즌 사이언스가 유용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결론은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앞에 나왔던 얘기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스플리멘터리 그냥 쓱 넘겨만 보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플리멘터리에서 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 그 데이터 클리닝과 밸리데이션을 어떻게 했는지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공통 항목과 이렇게 차이 나는 항목들을 어떻게 이렇게 바꿔가지고 합쳐가지고 분석을 했는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핫스팟들 그 표준화를 위해서 쓴 이 클린업 에포트의 데이터들이고 그다음에 데브리 핫스팟의 목록 그다음에 이게 아마 베스트 핏 모델의 결과이지 싶은데 그 코에피션트와 뭐 스탠다드 에러 p 밸류를 이렇게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종합해 가지고 아까 그 표 3, 4에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이게 이제 시그니피컨트한 변수들만 골라서 보여준 거고 각 쓰레기 종류에 따른 핫스팟들을 랜드와 C플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질문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